세 가지의 수심층이 있는데 셜로우 레인지, 미들 레인지, 딥 레인지 그거처럼 생겼죠? 네일 아트 샵처럼 다양한 컬러를 갖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코베아에서 로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전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드베이트라는 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드베이트 루어는 플라스틱 계열이라든지 메탈 계열로 만들어진 딱딱한 미끼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루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타버터라는 루어인데요. 얘네들은 액션을 줘도 절대 물속에 가라앉지 않는 루어들이 있고요. 고기 모양처럼 생긴 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미노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합니다. 크랑크베이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볼륨이 있는 그런 루어들까지 들어가는 수심층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메탈 계열로 되어 있는 루어들인데 스푼, 바이브레이션 두 가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을 하면 가라앉습니다. 물속에 가라앉고 바텀을 위주로 낚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푼인데 모양도 워낙 다양하고 액션도 다양하고 또 컬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드베이트 낚시 자체가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맛을 전달해 줍니다. 순서대로 하드베이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탑워터류, 물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탑워터 크랑크베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액션에도 물에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앞쪽에 이제 립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립이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릴링을 하면 좌우로 움직이고 절대 가라앉진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파라는 루어입니다. 이 포파라는 루어는 앞쪽에 홈이 파여 있어가지고 이 홈 파인 부분에서 물을 차는 역할을 해줍니다. 물속에 파장음을 만들어줘서 고기를 떠오르게 해서 잡는 루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몽땅 연필처럼 생겼죠? 연필처럼 생겼다 해서 펜슬 베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스팅을 하고 나면 표면에 이렇게 일자로 뜹니다. 그 액션을 주면 좌우로 움직이는 워킹 도둑이 이루어집니다. 좌우로. 도망가는 형태의 액션이 나오는데 이것을 펜슬 베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탑워터류의 재미라면 눈으로 보고 잡는다는 겁니다. 다른 루어들은 물 속에서 입질을 느끼고 채지만 탑워터류는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먹는 장면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재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탑워터류를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탑워터에 이어서 미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노는 물고기 모양처럼 생긴 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고기 모양처럼 생겼죠? 맨 앞쪽에 혀처럼 생긴 립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립이 짧으면 조금 들어가고 립이 길면 긴 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얼마큼 들어가느냐 수심층을 좌우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물에 뜨는 플로팅 타입, 중간에 뜨는 서스펜드 타입, 또 가라앉는 싱킹 타입 세 가지가 있는데 플로팅은 액션을 주고 정지하면 자연스럽게 뜹니다. 서스펜드 타입은 액션을 주고 정지하면 중간에 그냥 떠 있습니다. 싱킹 타입은 던지자마자 가라앉게 되죠. 미노를 고른다 하면 저는 서스펜드 타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심층이 중간에 떠 있기 때문에 이 루어를 보고 쫓아오는 확률이 높습니다.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활용하기가 쉬운 루어이기도 합니다. 립이 넓으면 넓을수록 좌우로 흔들리는 각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걸 워블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블링이 강한 루어가 있고 다음은 이렇게 좁은 미노들은 위글링이라고 해가지고 좌우로 몸만 흔들리는 형태로 액션이 나옵니다. 루어의 형태에 따라서 립의 크기에 따라서 나오는 미노들이 달리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크랑크베이트라는 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랑크베이트는 보시는 것처럼 통통하게 생긴 루어들을 대부분 크랑크베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처럼 생겼죠? 미노처럼 앞에 립이 있습니다. 미노에 비해서 립이 넓고 통통해서 액션이 화려하게 나옵니다. 이 립의 크기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수심층이 있는데 셜로우 레인지, 미들 레인지, 딥 레인지. 립이 짧은 경우엔 SR이라고 합니다. 셜로우 레인지. 수심층이 낮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립이 중간쯤 되면은 미들 레인지, MR이라고 그러죠. 중간 수심층을 유형한다. 다음은 이제 DR, 딥 레인지, 바닥층을 탐색할 때 쓸 수 있는 크랑크베이트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수온기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바이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바이브레이션은 싱킹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층에 있는 송어들을 노릴 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은 중간에 메탈이고 밑에는 이제 무게를 줄 수 있는
납이 붙어 있어서 바닥으로 쉽게 내려갈 수 있게끔 제작된 루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프트 앤 폴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리프트 앤 폴이라는 건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이야기인데요. 올라올 때 강한 진동음을 발생하고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송어가 쫓아오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폴에서 바이트가 들어오기도 하고 올라가는 리프트에서 바이트를 해주기도 합니다. 언제든 입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액션을 주실 때 항상 긴장하면서 낚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어 낚시의 꽃인 스푼 낚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송어 낚시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루어들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숟가락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스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푼 이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다양한 컬러를 갖고 있다. 컬러가 많은 이유는 송어는 학습력이 뛰어나고 눈이 좋습니다. 계속 보는 컬러에 있어서는 반응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안 봤던 컬러들 여러 번 교체를 해주면서 입질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를 갖고 있는 것이 기본적이다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될 컬러들은 어필 컬러입니다. 오렌지 컬러라든지 핑크 컬러라든지 차트로즈 컬러라든지 이런 송어에게 어필해 줄 수 있는 컬러가 2-3개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명멸 컬러라 그래가지고 낚시인들이 많이 몰려들면 피싱 프레셔라는 게 오게 되는데 프레셔가 강해지면 톤수가 조금 밝은 것보다 낮은 쪽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계속 앞에서 루어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일단 어필 컬러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화려한 컬러들이 어필 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피딩 타임이 지나서 광량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은색이나 금색 계열의 루어들을 씁니다. 아무래도 플래시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금색과 은색으로 바꿔 나가고요. 그렇게 많은 컬러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어두운 컬러, 검정이나 밤색 계열 2-3개, 어필 컬러 2-3개, 그것도 은색이나 금색 몇 개씩만 준비를 해서 필드를 나가보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대처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의 컬러만 가지고 시작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액션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릴링만 가지고도 액션을 줄 수 있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입문자분들은 복잡한 생각보다는 단순하게 감는 낚시를 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는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캐스팅을 하시고 낚싯대를 수평이나 조금 내려준 상태에서 릴링을 해줍니다. 1초에 한 바퀴 처음에는. 자, 이와 같이 1초에 한 바퀴 정도. 자, 그 다음은 2초에 한 바퀴. 다음은 3초에 한 바퀴. 더 느리게 릴링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돌릴 때 멈추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감아준다는 거. 그 속도를 유지하고 앞에까지 꾸준하게 감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활성도가 좋은 송어들은 빠른 속도에 반응을 할 것이고요. 활성도가 좋지 않은 송어들은 느린 속도에 반응을 하겠죠. 먼저 감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리트리브 속도를 맞춰서 송어의 입질을 파악을 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릴링 속도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로드웍을 이용한 기술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로드웍이라는 건 낚싯대의 끝을 이용한 액션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킹, 트위칭, 스톱앤고나 디지털 릴링이라는 기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법들은 처음부터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스킬이 어느 정도 늘면서 해나가야 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킹 액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킹 액션을 만들 때는 낚싯대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면서 빠른 동작으로 감아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고 감고 내려주고 감고 내려주고 감고 했을 때 계속 움직여지죠. 낚싯대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릴까지, 핸들까지 돌려가면서 릴링을 해주면서 저킹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저킹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트위칭 동작인데요. 저킹 동작의 연속적인 동작을 나눠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위칭은 끊어서 쳐주는 겁니다. 낚싯대를 위에서 아래로 내지는 옆으로 낚싯대를 끊어서 쳐주시게 되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액션이 나오죠. 이것을 트위칭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킹 액션에서 쫓아오지 않는 송어에게 트위칭 액션으로 바꿔줬을 때 바뀌어진 액션을 쫓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트위칭과 저킹은 같이 접목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또 다른 액션은 스톱앤고라는 액션이 있죠. 스톱앤고는 가다가 쓰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릴링을 하고 스톱을 하면 얘가 위로 떠오르겠죠. 다시 릴링을 하면 가라앉고 정지하면 뜨고 쫓아오는 송어들이 한 동작에서 반응이 없을 때 정지 동작을 가져감으로써 순간 입질을 유도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릴링 기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디지털 릴링은 핸들을 한 바퀴를 돌리는 것을 나눠서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바퀴를 두 번에 나눠서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바퀴를 세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끊어서 보여주는 액션이 있어요. 이런 액션은 똑같은 액션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액션을 짧게 계속 보여주면서 입질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릴링 기법은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낚시를 하면서 스킬이 늘어갈수록 테크닉도 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금방 몸에 익힐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어낚시를 위한 하드베이트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루어 세팅 방법과 라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뒷방울 낚시터에 나와봤습니다. 로드와 릴을 세팅하는 법부터 입질이 오늘 너무 약해요. 이거 가까이 가서 입질하네. 자,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힘들다.